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별의 탄생 과정과 그 별의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별의 탄생과 에너지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일단 1차적으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구성 원소는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배웠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따라서 빅뱅으로 만들어진 원소들.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랑 헬륨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다? 수소하고 헬륨이다. 그치?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이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약 3대 1의 질량비로 나타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의 주요 구성 원소는 철과 산소 그리고 규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철과 산소와 규소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별의 내부에서, 이거 뒤에 가서 다 배워.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고,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랑 헬륨만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의 구성 원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양의 원소는 산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뭐하고 수소하고 질소까지 나타나는데, 수소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산소, 탄소, 질소는 마찬가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다. 따라서 우주의 구성 원소는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구의 주요 구성 원소는 철, 산소, 규소, 그리고 우리 몸, 즉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의 순서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별은 있잖아. 별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영어로는 star. 그치? 스펠링 맞나? 상이 아니죠? 항성이라고 하고, 별이라고 하는 애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천체, 핵융합을 통해서 반드시 핵융합을 하고 있어야만 뭐라고 불러? 별이라고 불러. 그래서 핵융합은 당연히 뒤에서 배우겠지. 핵융합 반응을 할 거고,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이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 스스로 뭐를 만드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대부분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 대신에 똘똘 기체들이 뭉쳐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행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이라고 하지 않고, 지구는 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행성이라고 해서 플래닛이라고 불러줍니다. 별은 반드시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빛을 내고 있는 천체만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주고, 이 별들이 묶여있는 집단을, 별들이, 우리 은하 같은 경우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별의 집단들을, 수많은 별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모여있는 별의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은하라고 얘기해 주고,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해서 GALAXY. 놀랬지? 나 영어 잘해. 그러면 우리가 별의 집단은 은하라고 하고 뒤에 가서 다 배워. 그럼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애들? 핵융합을 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별이라고 하고, 별의 탄생 장소는 성운 내부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는 개념을 하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 무슨 물질? 성간 물질. 이 성간 물질은 주로 당연히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 성자는 별 성자를 얘기하고, 간은 사이간이야. 지금 그러면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물질, 채우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 근데 앞에서 우리 빅뱅 우주론 배울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했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에서
자, 초기 우주 배경 복사는 완전 균일한 것으로 관측이 됐지만 실제 관측 장비가 발달해서 나중에 관측한 결과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실제 지구의 미세하게 불균일하게 도달하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미세하게 불균일하다라는 얘기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완전 균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간 물질이 전부 골고루 우주에 완전 균일한 상태로 골고루 우주에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밀도가 좀 더 크고 어느 부분은 밀도가 조금 작아. 그런데 밀도가 큰 쪽은 어쨌든 질량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쪽에 비해서 질량이 커. 질량이 크면 그쪽으로 뭐가 더 크게 작용하냐면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간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좀 빽빽하게 모여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뭉쳐서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서 구름 모양처럼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운은 자, 성간 물질이 모여 좀 빽빽하게 자, 구름 모양으로 모인 것, 구름 형태를 띈 것을 자, 우리는 성운이라고 하며 자, 성운은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자, 별의 탄생 장소 시험문제 잘 나와. 별의 탄생 장소는 성운에서 만들어지고 자, 성운도 있잖아. 온도가 낮고 자, 온도가 낮아야 모이기 쉬워. 자, 온도가 낮고 자, 밀도가 큰 곳. 그러면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이 중력이 작용을 하고 그 중력에 의해서 뭐하기? 수축하기 좋은 장소야.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 내부는 무슨 수축이 활발? 자,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성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 내부에서 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별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 번씩 살펴봅시다. 일단 성운의 중력 수축이란 말이 나왔네. 자, 성운의 중력 수축. 자, 성간 물질의 밀도가 큰 곳으로 자, 성간 물질의 밀도가 큰 쪽으로 자, 일단 모여. 자, 일단 모이면 뭐가 형성돼? 성운이 형성되고 자, 성운이 형성돼도 어쨌든 성운 중심의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성운 중심으로 자, 무슨 수축이 일어나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수축이 일어난다?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지고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지.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지고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자, 성운 중심으로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면 자, 뭐가 상승하냐면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에 의한 온도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성운이 형성됐고 성운의 중심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성운의 중심 쪽으로 수축이 일어나면서 자, 중심의 온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중심 온도가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중심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로 높아지게 되면 중심부에서 푸르스름 맞자 밝은색 빛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중심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중심의 밀도가 계속 커지고 중력은 계속 커질 테니까 중심이 자, 성운 중심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자, 중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 이 중심부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는데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별이라고 불러줘? 원시별이라고 하고 자, 이 원시별은 아직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별에 도달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시별이 형성이 됐어. 자, 그러면
성간 물질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간 물질에 의해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 중심에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중심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 중심부에서 밝은색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를 우리는 뭐 원시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간에 전주계열성이라고 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전주계열성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원시별. 자, 그럼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 그럼 봐. 원시별 단계까지는 이 별의 온도를, 자, 중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이 무슨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서, 자, 이거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서 원시별까지는 자, 중심에서 일어나는 중력 수축이 자, 별의 온도를 높이는, 중심 온도를 높이는, 자, 뭐가 됩니까?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 구별해야 됩니다. 자, 성운의 중력 수축, 온도 상승, 원시별 형성. 자, 원시별에서도 중심에서는 계속해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며, 자, 수축하는 과정 중에서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은 중력 수축에 의한 온도 상승이기 때문에 원시별까지는 중력 수축이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자, 별의 에너지원 첫 번째, 중력 수축.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에 도달하면, 자, 요게 중요하죠? 10의 7승 켈빈 우리 앞에서 많이 봤지? 자, 요거 핵융합 일어나는 온도였었지. 빅뱅에서 빅뱅 후 3분이 경과했을 때 핵융합이 일어나서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의 온도가 10의 7승 켈빈. 별도 마찬가지야. 별의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자, 10의 7승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의, 왜냐하면 성간 물질들이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 수소의 원자 핵들이 충돌하면서, 자, 뭐를 일으키냐면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자, 수소의 원자 핵들이 충돌하면서 핵융합을 일으키고, 자, 이렇게 핵융합을 일으키게 되면 무슨 원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래서 중심에서, 자, 별의 중심에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에 도달했을 때 수소의 원자 또는 원자 핵들이 충돌하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단계. 자, 최소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 돼야 돼. 그래서 핵융합을 일으켜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자, 과정이 있는데, 자, 이걸 우리는 무슨 핵융합이라고 하냐면 수소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핵융합은 있잖아. 가벼운 원소의 원자 핵들이 서로 충돌해서 더 무거운 원자 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불러줘. 핵융합. 그래서 핵융합이 발생을 하고, 자, 이 핵융합을 일으키게 되면, 자,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자, 요렇게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단계를,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주고, 자, 반드시 수소핵 융합을 일으킬 때, 자, 이거 그냥 안 되고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별이라고 부르며, 이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계열성?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줘. 근데 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냐면 현재 관측되고 있는 별의 90%가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어. 그럼 대부분이 수소핵 융합을 하고 있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따라서 이 별들이 대체로 주된 계열이구나. 라고 해서 무슨 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주계열성이라고 하느냐? 현재 관측되고 있는, 자, 별들의 대부분은 별들의 90%가 중심에서, 물론 다른 애들은 수소핵 융합이 아니라 헬륨핵 융합, 탄소핵 융합 등등 다른 핵융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놈들을 빼고, 자, 만약에 100억 개를 관찰했으면 그 중에 90억 개는 다른 핵융합을 하지 않고 중심에서 무슨 핵융합만 한다? 수소핵 융합한다. 그래서 별들의 90%가, 현재 관측되고 있는 별들의 90%가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을 한다. 그러면, 자,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자,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관측되는 별들이다 라고 해서 주계열의 별이라고 해서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관측되고 있는 별들의 90%는 모두 무슨 단계? 주계열성 단계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 탄생을 하고 별도 진화하면서 일생이라는, 자, 별도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나이를 먹고 자, 수명을 다해서 사라질 수 있거든. 근데 현재 관측되고 있는 별들의 90%가 수소핵 융합을 하고 있는 주계열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별의 일생 중 별이 자, 1살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서 1살부터 90살까지는 자, 주계열 단계인 수소핵 융합을 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10년은 다른 단계로 지나간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별의 일생 중 자, 90%를 자, 무슨 단계로? 주계열 단계로 보낸다. 그러니까 전체 별의 90%가 주계열성으로 관측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별의 탄생 과정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주계열성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중력 수축이 주된 에너지원이고, 주계열성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소핵 융합 또는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반드시 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융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핵 융합이든 다른 핵 융합이든 일단은 핵 융합을 하고 있는 애들만 별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라고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수소핵 융합이 뭐냐? 자, 수소핵 융합이 뭐냐? 일단 핵 융합 자체는 가벼운 원소의 원자핵이 자, 높은 온도 조건에서 원자핵들이 이렇게 갑시다. 원자핵들이 충돌해서 지네끼리 뭉쳐. 자, 이렇게 뭉쳐서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에 뭐로? 원자핵으로 자, 바뀌는 과정을 자,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핵융합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의 원자핵들끼리 자, 서로 충돌을 하고 그 충돌 과정 중에서 뭉쳐.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뭉쳐서 지네끼리 뭉쳐서 더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하며, 이때 수소의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우리는 수소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잖아? 자, 핵융합이 일어나면 자, 반응 전보다 자, 반응 후의 질량이 자, 이거 중요해. 자, 색깔 선생님이 바꾸지? 감소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 안 해.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해.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해. 자, 이걸 우리는 질량 결손. 자, 결손이라는 게 부족해진다는 뜻이지. 자,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변화량이야. 델타 M이라고 불러주고, 자, 이 질량이 없어진 것만큼 뭐로 바뀌냐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러면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자, 질량이 감소하고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고, 자, 이렇게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감소한 질량만큼 질량이 뭐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구나 라고 하고, 자, 수소의 원자핵이 핵융합으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수소핵융합이라고 하며,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자, 융합을 하게 되면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고, 자, 이렇게 바뀐 헬륨 원자핵이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타나며,
자, 요 에너지의 크기는 M. M이 질량이야. C는 광속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야. MC 제곱. 이때 여기서 델타. 자, 질량의 감소량. 자, 이걸 우리가 결손 질량이라고 불러줘. 자, 잘 들어. 질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하고,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을 결손 질량이라고 하며, 자, 결손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뭐가 생성돼?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에너지가 별의 주계열성, 별의 에너지원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잘 봐. 자, 선생님이 수소의 원자핵은 그냥 뭐라고 그랬어? 양성자라고 그랬지. 아, 그럼 양성자 4개야. 그럼 처음에 양성자 4개, 수소 원자핵 4개의 총 질량하고 헬륨 원자핵 하나의 총 질량하고는 질량은 누가 더 커? 그치. 양성자 4개, 즉 수소 원자핵 4개의 총 질량이, 자, 핵융합 이후에 만들어지는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보다 일단 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잘 봐. 지금 요게 양성자야. 자, 이렇게 양성자 하나, 양성자 둘, 양성자 셋, 양성자 4개가 여기서 충돌을 해. 그러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충돌을 하잖아.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충돌하면 그 중에서 양성자 몇 개가? 2개가. 양성자 2개가 뭐로 바뀌냐면 중성자로 바뀌어.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어. 자,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성자 4개 중에서 2개는 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이 양성자 몇 개? 2개의 중성자가 2개가 돼서, 자, 요게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되며, 자, 이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자, 이걸 우리는 수소핵 융합이라고 하고, 자, 이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중심 온도가 10의 7승 켈빈은 돼야만 수소핵 융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며, 자, 주계열성은 있잖아. 수소핵 융합 반응 이외에 다른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없어. 그냥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냥 뭐야? 주계열성이다. 자,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이외에 다른 핵 융합을 할 수 없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주계열성에 대한 에너지원을 한번 살펴봤고, 자, 이 과정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핵융합 과정에선 반드시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이 질량이 없어진 것만큼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볼 건데,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볼 건데, 일단 주계열성을 두 단계로 이렇게 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주계열성 중심, 그리고 이게 주계열성의 표면. 자, 보통 이제 그림 2개로 되어 있어. 자, 일단 주계열성 중심에서는 수소가, 잘 봐. 수소가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는 핵 융합이 일어나. 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중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자, 주계열성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려고 하냐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다. 그래서 요걸 기체의 내부 압력이라고 불러줘. 자, 그럼 지금 여기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자, 요게 바깥쪽으로 나가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자,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은, 자, 내부 압력이라고 하고, 이 내부 압력은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자, 내부 압력은 중심에서 만들어진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자,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내부 압력은 안쪽에서 무슨 쪽으로? 바깥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별은 있잖아. 어쨌든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곽 쪽보다, 바깥쪽보다 안쪽에 질량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중심 쪽으로, 자,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려고 해. 그래서 요 B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하고, 자,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자, 무슨 수축? 중력 수축. 자, 중심 쪽으로. 그래서 중력 수축은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 중력 수축. 아, 그러면 주계열성은 내부에서는 핵융합,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질이 또는 에너지가 나가려고 하는 기체의 내부 압력이 발생을 하고 또 안쪽의 밀도가 또는 안쪽의 질량이 바깥쪽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중력이 안쪽으로 더 크게 작용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때 내부 압력의 크기와 중력 수축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불러줘. 자, 정리한다. 자, 기체 빨간색으로 하자. 기체 내부 압력. 자, 기체 내부 압력은 자, 뭐에 의해서 수소핵 융합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무슨 수축? 중력작용. 자,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하며 자, 중력 수축은 자, 밀도가 큰 쪽으로 물질들이 모이려고 하는 힘 또는 질량이 큰 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힘. 그래서 요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 그래서 이 기체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서 자, 이게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안정한 구조. 자, 안정한 구조. 자, 이 안정한 구조를 우리는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불러주고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하고 따라서 주계열성 내부는 무슨 상태에 있다?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어서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자,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주계열성에 도달하면 크기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소핵 융합에 의해서 나타난 에너지원도 살펴봤고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정력학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으며 자, 정력학 평형 상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자,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의 크기가 같아져서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안정한 구조이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별의 수명. 자, 별은 별의 수명이 있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를 배울 거야. 뭐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 자, 이런 것도 있고 원시별,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식으로 별이 시기와 단계에 맞게 진화를 해서 나중에는 별의 기능을 잊어버리면서 소멸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별의 수명은 자, 이거 중요. 별의 수명은 그 별이 갖고 있는 별의 질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별의 수명은 자,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별의 질량에 영향을 받고 자, 결국 별이 핵융합을 중지하잖아.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핵융합의 질량을 다 소모해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질량을 다 소모해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을 때 별은 수명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질량이 크면 소모할 수 있는 또는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연료가 많으니까 별의 수명이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반대야. 자, 그래서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영향을 받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져.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지는데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자, 왜 그러냐면 반응 속도야. 자, 질량이 크잖아. 질량이 크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핵융합을 많이 해. 자, 그러면 핵융합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이 생길 거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 근데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거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태울 수 있는 양은 많지만 워낙 빠르게 핵반응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태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장작 10,000개짜리를 한 번에 쌓아놓은 거고 질량이 작은 별은 장작을 100개를 하나씩 세워놨어. 그리고 나서 자, 장작이 10,000개짜리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이잖아? 그러면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솟아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 별의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야. 대신에 워낙 높은 온도로 타고 있기 때문에 장작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확 하면서 어떻게 돼? 빨리 꺼져버려. 확 타는 거지. 그런데 자, 작은 모닥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처음에 장작 10개를 모아갖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 그리고 나서 불이 꺼질 때쯤마다 장작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100개를 다 태운다는 얘기는 불의 세기는 약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태울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 그 이유는 자, 별의 질량이 크면 그 별의 핵융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 온도도 높고 별의 크기도 크고 그지? 더 밝아. 대신에 수명은 짧아요. 수명은 짧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크기는 크고 대신에 무슨 온도는 높아? 표면 온도는 높아서 질량을 빨리빨리 태워. 빨리빨리 태워. 그래서 자, 반응 속도가 빨라서 양은 많지만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핵 반응 속도가 빨라. 핵융합을 빨리 끝내.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은 짧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별의 질량은 자,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영향을 받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긴 게 아니라 별의 크기는 크고 자, 별의 크기가 크면서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핵융합에 의한 반응 속도가 빨라서 빨리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태우니까 수명 자체는 어때? 짧아.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100억 년 정도를 삽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100억 년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별의 수명은 주계열성까지를 우리가 별의 수명이라고 봐. 자,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100억 년의 수명을 갖고 있을 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만 커져도 수명이 한 1000만 년에서 1500만 년 사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져. 대신에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영향을 받는데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어떻다? 짧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